여러분 혹시 집을 사려고 타이밍을 보고 계셨는데 금리가 올라서 집값이 내려가면 집을 사시겠다고 하셨는데 혹시 집을 못 사고 계신가요?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닙니다. 그 그래프가 있는데요, 이 퍼스트 타임 홈바이어들에 대한 퍼스트 타임 홈바이어, 그러니까 캐나다 그 주택들을 누가 사고 있는지를 이제 나타내는 그래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로나 때 아예 절벽처럼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퍼스트 타임 홈 바이어들은 코로나 이전과 이후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동시에 바뀌는 게 뭐냐면은 퍼스트 타임 홈 바이어가 내려갈수록 인베스터 비중이 확 올라갑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퍼스트 타임 홈 바이어가 줄어드는 게는 렌트로 넘어가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반대로 말하면은 이 퍼스트 타임 홈 바이어 인베스터들이 집을 많이 사겨서 집값이 올랐기 때문에 퍼스트 타임 홈 바이어들이 집을 못 사고 렌트로 들어가야 된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고요. 확실한 점은 이 집을 사기가, 그러니까 그 처음 퍼스트 타임 들어가기가, 왜냐면은 한번 사고 나면은 먼틀리 페이먼트 몰기지로 이제 어느 정도 조금씩 갚아가면서 이사를 할 수 있는 이 앵커링 되어 있는, 파킹되어 있는 에셋이 생기게 됩니다. 근데 처음에는 그게 아니에요. 뭐 처음이라서 이제 필요를 못 느낄 수도 있고, 몰기지나 이런 페이퍼워크들에 이제 익숙하지가 않아가지고 처음 해보니까 무서워서 못 사는 경우도 있고, 그냥 그런 큰 결정을 한다는 게 이제 처음에 할 때는 굉장히 오래 걸릴 수 있다고 봅니다. 특히나 저희가 이 외국에서, 해외에서 한다는 건 더욱더 그런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 집을 사본 경험이 있어도 여기 캐나다에 나와서 또 하는 거는 완전히 다른 익스피리언스니까요. 그런데 제가 최근에, 그래서 저는 2021년, 22년에는 컨버전을 정말 많이 하셨어요. 왜? 이 퍼스트 타임 홈바이어들이 줄어들고 렌탈들이 수요가 높아지면서, 특히나 이 해밀턴, 벌링턴, 뭐 브램턴, 이 외곽 지역들, 이제 토론토에서 점점점 벗어나는 지역들에 2021년, 22년에 코로나 때문에 이제 탈 오피스, 탈 토론토 현상이 일어나면서 많이 그런 것들이 수요가 생겼었습니다. 이 붐이. 그래서 컨버전이 정말 많았었는데, 최근 1년 제가 느낀 바로는 그 장기 렌탈의 비중이 많이 줄어들었고요. 금리 올라가면서 확 줄어들었습니다. 제 주변에 이제 투자하시던 분들도, 이 스탑하신 분들이, 아니 대부분 스탑하셨어요. 스탑하신 분들이 계신 게 아니고, 왜냐면 금리 낮을 때는 살짝 갭 투자처럼 이런 게 가능했어요. 집을 사가지고 고쳐가지고 리어프레이설 받아가지고 그 나온 이제 추가로 이제 받은 그 몰기지로 다음 캐피탈이 그 다음 페이먼트를 하고, 거기에 몰기지를 받고 그 수익으로 먼트리 페이먼트로 그걸 갚아내는, 그래서 하나를 사면은 계속해서 투자할 수 있는 갭 투자 같은 형식으로 가능했었는데, 금리가 높아지면서 그 먼트리 페이먼트가 확 높아지니까, 조금 오른 것도 아니잖아요. 저희가 엄청 많이 올랐습니다, 금리.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확 줄어들었지만, 렌트가 올라가면서, 물론 렌트를 미리 주신 분들은 렌트를 올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테너트들을 내쫓고 다시 레노베이션 하고 렌트를 올리든가, 이런 여러 가지 명분들이 있어야지 렌트를 올릴 수 있고, 안 그러면 여기 렌트를 못 올리게 LTV 이 테넌트 보드에서 많이 테넌트를 위한 법들이 많아요. 여기는 테넌트를 보호해주는. 그래서 그런 쪽에서 투자자들이 좀 불리하다기보다는 좀 아셔야 되고, 준비하셔야 되는 게 많습니다. 근데 렌트를 올릴 수 있으셨던 분들은 어쨌든 렌트를 올리면서 그게 감당이 가능해져서 탈지는 않고 갖고 있게 되셨죠. 그리고 리어프레이설 받으면 어쨌든 그만큼 또 캐피탈을 또 모을 수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최근에는 그게 아니고 좀 쇼텀 렌탈로 바뀌는 걸 제가 보고 있습니다.
에어비앤비가 뭐 법이 바뀌어가지고 좀 예전만치 않다고 수익이 하는데, 에어비앤비가 아니더라도 숏텀으로 렌탈을 주시는 분들이 많이 늘고 있고 저희 클라이언트들도 대부분 그쪽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저희 치파와 현장도 지금 리걸 스위트로 해서 결국 에어비앤비 사업을 하세요. 그러니까 그분이 지금 되게 좋은 케이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지금 저희가 최근에 했던 지하실들은 다 그 집에서 홈 오피스가 있으신 분들이셨어요. 컨테이너 사업하시는 분, 마사지 사업하시는 분. 근데 그분들은 집에서 그 오피스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하실을 만드시면서 자기 공간을 확보를 하세요. 창고든 오피스든 확보를 하셔가지고 전체를 렌트를 하시는 게 아니고, 또 한 명 지금 얘기 중인 분이 있는데, 저기 세라믹 프로라고 이제 인스타그램에 자주 올라오시는 그 자동차 코팅 하시는 회사 하는 분 계세요. 그분도 이제 이 지하실 마감할 때 자기 창고 쪽이랑 렌트 주는 쪽은 이제 세퍼레이트 렌트런스 베이스먼트 워크아웃 만들어가지고 따로 이렇게 주고, 그런 식으로 좀 홈오피스, 코로나 이후에 생긴 홈오피스 문화와 이 숏텀 렌털과 숏텀 렌털을 하신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자유입니다. 나도 언제 한 번씩 쓸 수 있고. 그러니까 롱텀 같은 경우는 그냥 다른 집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롱텀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은, 여러분 집이 있는데 만약에 뭐 1000스퀘어피트 정도 되는 지하실이 있는 집이에요. 그러면은 만약에 한 8만 불 정도 내가지고 집을 하나 더 살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집이 완성되고 나면은 매달 2,000불의 렌트를 받을 수 있고, 만약에 그 캐피탈이 아예 없어. 그래서 8만 불을 전체를 다 론을 받아도 10%로, 말도 안 되는 이율, 그런 은행은 없죠. 10%로 받아도 이 먼슬리 페이먼트를 다 내고 나서 남는 그 금액이 1,500불, 캐시플로우가 1,500불 나오는 말도 안 되는 조건이라면은 안 하시겠습니까? 지하실 렌탈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고, 요새 길 가보면은 그 리걸 스위트 베이스먼트 어쩌고저쩌고 여기 써있는 그 야드 사인들 엄청 많이 보이잖아요. 저희 동네는 엄청 많이 보입니다. 나야가라, 세이캐서링, 웰랜드 이쪽에는 다들 그만큼 수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많이 붙어 있습니다. 근데 그거 진짜 좀 조심하셔야 되는 게, 그 지역에서 해보지 않으신 분들하고 하게 되면은 빌딩 코드가 달라서 굉장히 애먹습니다. 그리고 지금 CT가 엄청나게 오래 걸려요. 저희도 지금 거의 2달째 걸리고 있는데, 조닝 컴플라이스 하는데 뭐가 그렇게 오래 걸리니까. 여기 CT에서 좀 맨날 똑같은 일 하는 거 아닙니까? 빌딩 디파트먼트들은. 근데 뭐가 이렇게 오래 걸리는지 모르겠어요. 도면 보는 거야 자기네들이 인스펙터를 보내서, 인스펙터가 사실 다 하는 거잖아요. 인스펙터가 확인을 하고 그게 되는지 안 되는지 그 도장을 찍어주면 되는 건데, 아주 답답합니다. 아주 답답한 캐나다 공무원들. 이거 무슨 얘기하고 있었죠? 이 쫄텀 렌탈로 점점 돌아가고 있는 추세가 보입니다. 그 자유도, 자기도 언젠가 쓸 수 있고, 뭐 필요할 때 되면은 렌탈도 주고.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숏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수익성은 높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전부 다 채웠다, 이 렌탈을, 그러면은 수익률은 당연히 비싸죠. 일당으로 받는 게니까요. 그 숙박비를 한 달치로 끊는 게 아니고 일당으로 받다 보니까는 당연히 더 수익성은 높고, 하지만 패시브보다는 액티브 인컴에 가깝다. 만약에 이제 프로퍼티 매니지먼트나 이 관리, 이렇게 청소하는 사람을 이렇게 따로 갖고 있지 않는 이상 액티브 인컴에 되게 돼 있고요. 근데 지금 그 치파와에 있으신 클라이언트 분께서는 홈오피스가 있어요. 집에서 이 마사지 샵을 하시면서 어차피 집에서 리셉션을 아내분이 보시는데, 그 동시에 에어비앤비를 운영을 하시는 거고, 그분은 지금 처음 에어비앤비를 운영하신 게 아니고 에어비앤비 프로퍼티가 몇 개가 더 있으십니다. 그러니까는 아주 그 집 하나를 가지고, 뭐 집이 한 80만 불, 90만 불 한다 치면은 오피스도 해결하고 자기 집도 해결하고 렌탈 프로퍼티까지 만드는 그런 겁니다. 물론 다 아는 것도 있어야 되고, 그냥 뭐 뚝딱 내가 돈만 딱 넣어주면은 그 알아서 수익이 막 붙어가지고 그런 뮤추얼 펀드 같은 그런 건 아니죠. 근데 뮤추얼 펀드 여러분 수익률 많이 나십니까? 그런 것처럼 이 집을 어떻게 사용하냐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금리 올라가고 나서 빌더들의 속도가 확 줄어들었어요. 마운틴뷰, 엠파이어, 센테니얼 다 확 줄어들었기 때문에 조만간에 또 하우싱 크라이시스가 한번 옵니다. 금리가 곧 내려간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미국은 일단은 연준 FOMC가 6월 달에 있는데, 거기서 뭐 금리를 내릴 것 같은 느낌은 안 들었어요.
일단 뭐 홀드를 할 것 같은 느낌이었지만은, 캐나다는 제가 봤을 때 이렇게 놔뒀다가 복구가 많이 어려워질 수 있을 것 같아서 금리를 낮추려고 노력을 하지 않을까. 물론 미국하고 맞춰야 되는 게 있어가지고 미국이 안 내리면은 캐나다 혼자 낮추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거예요. 지금 금리가 내릴 때까지 집을 안 사고 아니면 레노베이션을 안 하고 기다리시는 분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저랑 얘기를 하고 하는 사람들 중에도 약 70%가 지금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실제 통계상으로도 한 80%가 금리 내려갈 때까지 집 안 사고 기다리겠다. 근데 지금 봄마켓이라 가지고 어느 정도 집값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집값도 올라가고 레노베이션도 지금 저 이렇게 바쁜 거 보면은 많이 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게 그 70% 80% 뺀 나머지가 올리고 있는 거랍니다. 나머지 80%가 들어오는 순간 집값이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물량도 떨어지는데 인구는 계속 늘어나고, 지금 이민자들을 못 받고 있어요. 캐나다는 이민자들을 점점 푸시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이제 감당이 안 되니까는. 캐나다가 제일 심해요. 이 퍼스트 타임 홈바이어 이 비중이 안 되는 비중이 캐나다가 제일 심합니다. 그래서 물론 뭐 살기 좋은 나라고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이민자들이 들어오고 매력적인 것들이 많기 때문에 오시려고 하는 그런 거 덕분에 그런 것들이 가능합니다. 만약에 아무리 집값도 싸고 살기 좋아도 사람들이 안 오고 싶은 나라면은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그거는 불평을 해야 될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저희가 이런 곳에 어쨌든 물론 단점도 많죠. 단점도 많지만 이런 곳에 살고 있다는 것에 그런 이해 기회를 받아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거는 초이스가 된 거잖아요. 저희가 뭐 떠나고 싶으면 언제든 떠날 수 있지 않습니까? 감사하는 마음은 있지만은 캐나다가 제일 심합니다. 캐나다가 제일 심하고, 그래서 렌탈 비중이 제일 크고, 집을 못 사셨다면은 그거는 지금 이 내셔널한 국가적인 상황이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전략을 잘 짜셔야 됩니다. 집을 구하실 때에도 조금만 생각을 바꾸셔가지고 그런 전략을 짜시면은 집을 살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듀플렉스를 진짜 트라이플렉스를 사가지고 산다면은 몰기지가 비싸도 렌탈로 커버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파트 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뒷마당 딸린 아파트 나쁘지 않지 않습니까? 뒷마당 딸린 아파트에 산다고 생각하시면은 위층에 사람이 살아서 싫다고 하시는데 뭔지는 알거든요. 저도 그러니까 뭐 저희도 애들이 있으니까는 같이 사는 거 별로 이렇게 탐탁진 않아요. 근데 여태까지 아파트 살다 오신 분들이잖아요. 한국에서 오신 분들은 그 하우스 살고 싶은 마음은 알겠는데 이 처음 이 딱 퍼스트 홈이 없으면은 캐나다는, 아니 반대죠, 있으면은 캐나다는 그걸 활용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부동산 법도 잘 되어 있고요. 1년만 사시면은 팔 때 캐피털 게인에 대한 세금이 안 붙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활용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집을 고르실 때도 이 조닝 컴플라이언스 이게 굉장히 오래 걸리시니까요. 그런 걸 미리 예상을 하고 준비를 하시고 들어가셔야 공사 시작하고, 지금 치파워 같은 경우도 지금 2달째 거의 그 페이퍼 워크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그 사이에 프레이밍 워크라도 그 아키텍처하고 얘기를 하고 프레이밍 워크라도 끝내놔서 다행이지, 아니었으면은 그냥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것도 싸지도 않습니다. 조닝 컴플라이언스 하고 뭐 이거 아키텍트 하는데 6-7천 불 그냥 날라갑니다. 시작이. 그러고 나서야 정확한 견적이 가능하세요. 도시에서 인스펙션이 파이어 레이팅을 어느 정도 해야 되는지를 정해주기 때문에 그게 나오고 나서야 저희 가장 중요한 견적들이 나오게 됩니다. 지금 그 아까 세라믹 프로 그분 같은 경우도 아키텍처가 제가 봤을 때는 전혀 이 리걸 스윗에 대한 경험이 없는 분 같아요. 다 하프 인치로 해놨더라고요, 드라이버를. 제가 분명히 언급을 드렸어요. 이거 하프 인치 일리가 없다. 이게 완전 셀홈이고 뭔가 다른 장치가 되어 있는 게 아니면 이게 하프 인치로 되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한번 확인해봐라. 나중에 확인하시더니 확인을 한 것도 아니고 제가 나중에 그냥 전화 걸어서 물어봤어요. 이거 아닌 것 같으니까 아키텍처한테 한번 물어보겠다고. 역시나 시에서 리비전을 지금 몇 번째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키텍처를 구하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세요. 경험이 있는 아키텍처들 중에도 그 시에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인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키텍처들이 또 예상 못하는 게 있는데, 이 수도 관리나, 그러니까 리밋이 빌딩 코드가 여기는 이제 몇 명이 사느냐, 스퀘어피트당 뭐 그 채광이 얼마나 돼야 되냐, 이게 다 빌딩 코드로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되는 거 안 되는 게 확실합니다.
이 수도관 같은 것도 저희가 지금 문제가 된 게 화장실을 2개를 넣으려고 했는데 지하실에 2개를 넣는 순간 위층에 화장실이 4개가 있어요. 1층에 2개, 2층에 2개가 있답니다, 이 집이. 그래가지고 1인치짜리 파이프로 이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1쿼터짜리로 업그레이드 하는데 그게 2만 불이 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그 화장실이 위에 그렇게 많고 이게 뭐 이게 아키텍처가 올 때는 확인할 때 그거 전부 다 확인하기 때문에 그거를 처음에 시작할 때 모으고 시작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렇게 점점 밀리는 것들이 생깁니다. 전기도 보통 이제 100A에서 200A로 업그레이드 하셔야 되는 경우가 많고 패널을 지하실에 따로 두는 경우가 많죠. 그것도 미리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좋습니다. 200A짜리 집으로 사면 됐지만 그 뭐 패널 바꾸는 데는 한 3,500불 정도면은 바꿔주세요. 그 인그라운드인 경우, 오버그라운드인 경우 조금 더 비싸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은 바깥에 봤을 때 전신주가 이렇게 있고 막 이렇게 전기줄이 올라가는 게 보이면은 그거는 오버헤드인 거고, 이 엄보이시면은 인그라운드인 거죠. 밑에서 배선 장치가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졸음운전하지 마시고요. 그 하우스를 쇼텀 렌탈로 하시게 됐을 때 장점이, 그리고 오피스로 쓰실 수도 있고 자기 스페이스도 마무리 이게 했을 때 좋은 점이, 이 자기 세금 익스펜스 처리가 됩니다. 왜냐면은 커머셜로 바뀌는 거예요, 이 집이. 지금 커머셜이 많이 안 좋지 않습니까, 상황이? 코로나 이후에 이제 오피스를 안 사용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이 늘어나가지고 커머셜 이제 거의 이게 처치 곤란이 됐는데, 사실 좀 트렌드가 바뀐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업장들이 다 없어진 게 아니잖아요. 사업하시는 분들이 다 없어진 게 아니고, 홈오피스, 그 홈오피스를 하면 또 좋은 게 그게 익스펜스 처리가 되면서 자기 홈까지 업그레이드 할 수 있어요. 저런 것들, 그런 것들은 다 이제 셋업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자기가 보통 하고 싶었던 그 레노베이션을 거기에 이제 잘 이렇게 껴가지고 사업장과 같이 해서 묶어놔서 익스펜스 처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선까지는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하셔가지고 자기 오피스도 업그레이드하고 새로운 렌탈 유닛도 만들고 사는 집도 업그레이드 할 수 있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예, 그런 것들을 전략적으로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냥 인터넷에서 뭐 자기가 집 사가지고 뭐 렌탈 줬다 이것만 보시고 그냥 그것만 방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아니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투자하시는 분들, 이미 많이 해보신 분들 만나는 것도 중요한데, 많이 해보신 분들 보통 보면 한두 가지 방법으로 계속 돌리세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을 만나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행히 저희 컨트랙터 같은 경우에는 공사를 하니까는, 그리고 인베스터들이 가장 필요한 게 또 컨트랙터, 좋은 컨트랙터 보니까는 이렇게 많이 만나게 되고, 저희는 그러면서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듣게 되고, 저도 그런 것들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많이 보고 컨퍼런스도 많이 듣고, 이제 뭐 이렇게 이런 거 관심 있어 하시는 분들 이렇게 모임도 있어요. 그런 것들도 이제 많이 갔다 보니까는 여러 가지 방면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투자를 하신 데 있어서 어떤 이 목적을 갖고 있는지, 어떤 걸 실제로 원하시는지, 사실 수익만 다가 아니거든요. 그냥 피스 오브 마인드 원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아니면은 좀 장기 텀으로 이제 뭔가 큰 거를 지어가지고 이 좀 오래 길게 큰 돈을 투자하더라도 큰 캐피털 게인을 원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럼 이제 큰 빌딩을 짓는 게 당연히 수익성이 훨씬 높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이 있어요. 작은 집을 투자를 하든 큰 집을 뭐 이렇게 큰 집이라고 이 멀티플 패밀리를 투자를 하든 결국에 들어가는 노력과 비용은 아니죠. 노력이 비슷합니다. 들어가는 시간도 비슷하고요. 그런데 끝나고 나면은 남는 액수가 다르죠. 당연히 초기 자금이 크고 작은 거의 차이인 거죠. 그러니까 퍼센테이지로 남게 되는 거다 보니까는 얼마나 늦냐에 따라서 물론 리스크도 그만큼 있겠지만은, 아무리 리스크가 어쩌고 저쩌고 해도 될 거 안 될 건 분명합니다. 사람들이 살고 싶어 하는 집은 되는 거고, 안 살고 싶어 하는 동네, 안 살고 싶은 집을 만들면 당연히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니면 수익성이 굉장히 줄어들겠죠. 이 되는 거를, 돈을 투자를 잘 해가지고 이 렌탈을 만드는 사람들이 잘 되고 있다라는 것들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작은 돈이라고 해도 사실 그 작은 집이라고 해도 그게 작은 돈은 아니거든요. 그거를 잃어버리는 것보다는 차라리 리스크가 적은 곳에 조금 더 투자를 하셔서라도 확실하게 하는 게 좋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영상 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을 많이 해주셨는데 좀 가독을 많이 해주시니까 부담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내용을 준비하고 좋은 내용으로 준비하기 위해서 지금 최근에 유튜브를 사실 거의 버렸어요. 그 부담감에 점점 미루다 보니까 유튜브가 점점 안 되고, 지금은 인스타그램에 지금 많이 포커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스타그램이 있으신 분들은 인스타그램 팔로우 하셔가지고 저희 소식들 들어보고, 저희 그 DM 다 답장 드리니까요. DM으로 메시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